미분계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미분단원에 들어왔는데요. 미분계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뒤에 다시 소개를 해주겠지만 순간적인 변화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이 순간적인 변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변화 상태부터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부터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어떤 함수가 x값의 변화량에 대한 y값의 변화량의 b라는 거예요. 자, x값의 변화량에 대한 y값의 변화량의 b라는 거는 한마디로 x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분의 y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b라는 게 분이죠. 분의 걸 분수꼴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x값의 변화량은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어떠한 A점과 B점이 있을 때 여기에서의 A점의 X좌표를 A라고 하고 B점의 X좌표를 B라고 하면은 A라는 점의 좌표는 A, FA가 되죠. 함수 fx에서요. B라는 좌표는 B, FB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X값의 변화라는 건 X가 얼마나 변화했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을 이제 B점이라고 할게요. 나중에서 처음일 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값의 변화라는 거를 B-A라고 할 수 있겠죠. 자, Y값의 변화라는 거는 FB-FA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변화의 B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얘는 뭘 말하냐? B-A분의 FB-FA를 나타내는 게 바로 x값의 변화에 대한 y값의 변화의 b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마다 항상 x값의 변화량, y값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가 힘드니까 자, x의 변화량을 다른 말로 x의 증분이라고 합니다. x의 증분. 증가하는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분. 자, 그런데 x의 증분도 쓰기가 네 글자나 되기 때문에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요게 델타예요. 델타. 그리스어 델타. x의 증분을 델타 x라고 나타내고요. 자, 얘는요. FA라는 거는 함수값. 그러니까 y에 대한 변화죠. y에 대한 변화니까 얘를 델타 y라고 해서요. 자, B-A분의 F-FA는 다시 얘기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x값의 변화에 대한 y값의 변화량, 한마디로 x의 증분분의 y 증분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고, 얘는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평균 변화율. 자, 이게 평균 변화율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떠한 자동차라든가 뭐가 이동한다고 해요. 자, A점에서 시작해서 B점까지 갈 때, 자, X축을 시간축이라고 합시다. Y축을 거리축이라고 할게요. 위치라고 합시다. 위치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있었던 시작점을 A라고 하고 뒤에 있었던 종착점을 B라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만약에 움직였다고 해요. 차를 통해서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A점에서 B까지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는 알죠. A점에서 B점까지 위치의 변화는 바로 Y값의 차였어요. 그리고 A점에서 B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X축의 차였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A점에서 B점까지 위치가 예를 들어서 한 60km라고 합시다. 60km. 그리고 걸린 시간을 1시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시간 동안 60km 이동했으니까 평균 60km/h로 달렸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그린 게 되게 삐뚤빼뚤하게 그렸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얘가 아무리 삐뚤빼뚤하게 위치가 계속 요동을 치더라도 결국 우리는 이 각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평균 속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듯이 처음 시작점과 끝점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평균 속도라고 했듯이 이제 그래프로 가서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요? 자, 이제 평균 변화율을 여러 가지 기호로 나타내는데요. 아까 델타 x분의 델타 y를 b-a분의 fb-fa라고 했었죠. 근데 얘를 또 하나 다르게 쓸 수 있는 게 뭐냐? 자, 봅시다. 지금 b-a가 델타 x, 처음에 우리가 요 두식에서 b-a가 델타 x인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위에 델타 y 대신에 뭘 쓰냐면요. 자, 보세요. b라는 게 b-a는 델타 x가 되니까 b라는 걸 다시 쓰면 뭐냐? b는 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b를 a 플러스 델타 x가 써진 거를 b 자리에 딱 그대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분자가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델타 x분의 델타 y를 b-a분의 fb-fa 또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가 마지막에 있는 형태죠. 하지만 요 마지막에 있는 형태가 이 뒤에 나오는 도함수 단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잡하지만 요 형태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평균 평균 속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였는데, 요 평균 속도는요 1시간 동안 60km를 갔다니까 요 A점과 B점을 이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60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시간이 1시간 걸렸을 때 60km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60이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자, 요 60이 뭐였어요? 평균 속도였어요. 평균 속도. 그것처럼 여러분들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평균 변화율이 바로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물론 여기 있는 식으로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b-a분의 f-fa 이게 바로 평균이구나 라고, 평균적인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요. 속도에 빗대서 생각해보면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서 예제 1번을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함수 fx가 x제곱일 때 x값이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했는데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니까 자, 처음 시작하는 걸 a라고 놓는 거예요. a 마이너스 2가 a고요. 뒤에 있는 거를 3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fa는 f-2가 되니까 4가 되고요. fb는 f3이 되니까 9가 되겠죠. 따라서 얘 평균 변화율은 3 마이너스 2분의 f3 빼기 f이니까 9 빼기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5분의 5가 돼서 다음보다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있는데요. 자, 얘는 처음에 선생님 A 자리에 뭐가 A 자리에 A고 B 자리에 B, 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A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는 얼마만큼 늘어났죠? 네, 델타 X만큼 늘어난 거예요. 델타 X. 그러니까 뒤쪽에서 앞에 걸 뺀 거예요. 델타 X만큼 늘어나니까 분모에 델타 X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분자에는 자, 아까는 똑같이 함수가 F 뒤에 있는 거 a 플러스 델타 x에다가 fa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미 fx가 x제곱인 거 알고 있으니까 식을 풀어서 써줘야겠죠. a 플러스 델타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돼서요. 얘는 델타 x분의 a제곱 a제곱 날라갑니다. 그리고 2a 델타 x 플러스 좀 잘렸지만 잘 봐보세요. 델타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위아래를 델타 x로 나눠보겠습니다. 델타 x면 하나 이렇게 날라고 이게 제곱이 없어지니까 값이 뭐가 됩니까? 2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평균 변화이 되겠어요. 자, 잠깐 멈추시고 문제 1번 풀어주세요. 자, 문제 1번 다 풀었죠? 문제 1번 같이 맞춰봅시다. 자, 함수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에서 1부터 3까지 변화하는 평균 변화를 구하시오 돼 있으니까 식을 이제 써봅시다. 조금 익숙해졌죠? 3 빼기 1분의 f 3 빼기 f1 이거 쓰니까 2분의 f3은 3을 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니까 3이 되겠죠. 그럼 빼기 3 하니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8이 돼서 다음보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거 2에서 2 플러스 델타 x까지니까 식을 써봅시다. 물론 여러분 아마 이제 익숙해서 한 번에 분자의 분모의 델타 x네요 라고 쓰겠지만 한번 써봅시다. f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2. 자, 이거 똑같이 써보면 얘는 델타 x분의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델타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4에다가 중괄호 묶을게요. 여기는 소괄호로만 묶어도 되겠네요. 자,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워질 거 지워봅시다. 자, 요거 날라가고요. 자, 지금 여기서 얘를 풀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x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델타 x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워지고 잘 안 돼. 펜이 지금 안 먹네요. 잠시만요. 아이고, 이제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워질 거 지워주면은 뭐가 되냐? 분자 전체는 마이너스 델타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델타 x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약분을 시켜줘야겠죠? 델타 x 약분 시키면은 얘 값은 약분을 시켰으면은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까지 풀었고 미분 계수로 넘어가 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죠. 이제 평균 변화율의 다른 개념이 뭐냐?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평균 변화율을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x와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에 그 갭을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그래프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A점이 있고요. 얘가 B점에 있을 때 요 사이의 거리가 바로 델타 x였어요. 그래서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라는 거는 요 크기가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자,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건 뭐예요? 두 개의 점이 하나로 지금 계속해서 몰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B점이 A점으로 점점 다가가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B점이 A점으로 이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건요, 두 점을 이은
두 점을 이은 기울기였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델타 x를 점점 0으로 보냅니다. 0으로 계속해서 보내요. 계속해서 보내면은 이게 쭉 점이 한 점점 옮겨갈 때마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바뀌죠. 그래서 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 이걸 나타낸 거거든요. 사실 방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준 거는 뒤쪽에 나오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에서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원래 제일 처음에 평균 변화율은 A점과 B점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두 점 사이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하는가. 그래서 그게 바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였다라고 하면은 순간 변화율은 점점 어떻게 된다? 두 점이 하나로 모여지고 그때 그 순간 변화율의 크기라는 거는 평균 변화의 크기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였던 것처럼, 자, 점이 하나로 모이니까 딱 A점에서 만나겠죠. 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변화율의 크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계략적인 전체적인 의미이고요. 얘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자, 델타 x분의 델타 y를 델타 x를 0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델타 x분의 델타 y를 세 가지 표현을 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표현이 가장 자주 나온다라고 했었죠. 자, 그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요게 바로 뭐예요? 극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극한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이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된다?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율의 다른 이름이 바로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자, 이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미분계수가 그 극한값이에요. 존재할 때 그때 미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미분 개념이 나온 거예요. 미분 가능하다 하고, 이 미분 가능할 때 요거 미분계수의 표현이 바로 F, 여기 어퍼스트로피 A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프라임이라고 해요. 프라임. 그래서 얘를 F 프라임 A다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미분계수를 실제로 예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봅시다. 예제 2번. 함수 fx의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실 그대로 씁시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3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3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아까 평균 변화를 구하듯이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3 플러스 델타 x는 식이 조금 복잡하네요. 3 플러스 델타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델타 x. 자, 이게 요 부분이 바로 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그냥 쑤셔 넣습니다. 쑤셔 넣으면 12가 되죠. 자, 요 뒤쪽에 요게, 아이고, 빨간색으로 한다는 게 요게 바로 요 뒤에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럼 직접 계산을 해봅시다. 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얘를 전개하면은 위에 있는 건 상수항이 지금 9 더하기 3 빼기 10이니까 상수항은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약분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럼 위에는요, 델타 x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6 델타 x에다 플러스 델타 x니까 7 델타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을 델타 x로 약분을 시켜줍니다. 약분시켜주면 얘는 델타 x 플러스 7이 나오고,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뭐가 됩니까? 7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얘는요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요 방법뿐만 아니라 아까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가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도 있지만 뭐예요?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도 있다라고 했죠. 자, 미분계수는 뒤쪽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방금 푼 방식을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 도함수 뒤쪽에 나오는 도함수는 무조건 요 방법으로밖에 못 풉니다. 그래도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는 해주는데 두 번째 풀어주는 이 풀이 방법은 그냥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풀어봅시다. 자, 리미트 자 b-a라고 돼 있죠. b-a 이 말은요 뭐가 되느냐, 원래 있었던 점을 x, fx로 놓는 거예요. x, fx.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점을 a, fa로 나오는 거예요. 자, 처음식 요식과 좀 차이점이 b 자리에 x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 b 자리에 x가. 그러니까 x가 3으로 점점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위에 그래프를 봐볼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B점이 어떻게? A점으로 점점 다가간다고 했죠? 그 말은 B가 A로 가는 거예요. B가 A로. 여기는 B, 0, A, 0에서 B가 A로 점점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분계수에서는 뒤쪽에 있는 점을 x, fx로 나타내고 이거를 어디로? a, fa로 다가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원래도 식으로 돌아가서 b 자리에 뭐가 된다? 네, b 자리에 x가 오는 거고요. a 자리에 뭐가 온다? 3이 되는 거예요. x 3. 자, 그러면은 얘가 3, f3이 돼서 식을 정확하게 써봅시다.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f3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얘는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하면 x-3에다가 x 플러스 4가 되고 찍찍 약분이 되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플러스 4가 되니까 결값은 뭐가 된다? 7이다가 됩니다. 아까 처음에 구했던 방법이랑 똑같죠? 자, 분명히 풀이가 두 번째 풀이가 훨씬 짧고 간단했어요. 그쵸? 하지만 요거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도 같이 풀어볼게요. 예제 3번을 왜 같이 푸느냐, 아까 선생님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뭔지 그래프로 하면서 보여주면서 했었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기하학적 의미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은 어떠한 함수 fx의 x는 a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곡선 위에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구하시오라는 문제, 예제 3번처럼 접선의 기울기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결국 뭐다? 뭐냐,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니까 즉 뭐예요? x좌표가 지금 1이죠. f' 1이 뭐냐라고 묻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똑같이 구해봅시다. 자, f'1은 어떻게? 리미트 델타 x가 1로 갈 때 델타 1이래요. 0이죠. 잘못 썼네요. 델타 x분의 자
1 플러스 델타 x의 전체 제곱 빼기 2 에다가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 1이에요. 자, f1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1, 1, 2 날라가고요. 델타 x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2 델타 x가 되죠. 자, 델타 x로 약분을 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플러스 2가 되니까 답이 뭐가 된다? 2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두 번째 방법으로 풀 수는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넘어가고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이 문제 2번, 3번, 4번을 전부 다 풀고 영상을 다시 시작해 문제 5번까지 있네요. 문제 5번까지 다 풀고 영상을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풀게 많죠? 자, 문제 2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자, 문제 2번만 아까 풀었던 두 가지 항목으로 다 풀어볼게요. 문제 2번만요. 자, 첫 번째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솔1이라고 쓸게요. 솔1 델타 x분의 자, x자리에 뭘 넣는다? 2 더하기 델타 x를 넣는다. 3에 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2 빼기 3에다 2를 넣는다. 뒤에 있는 거는 4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자 위쪽에 상성을 보면은 정리하면 6에다가 2 빼니까 4고 빼기 4니까 상성은 0으로 날라가요. 그 다음에 3 델타 x가 되니까 그냥 약분을 바로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리미트 할 필요도 없이 3 답은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뭐냐면 자, 이제는 어디? 2, x에다 2를 넣으면은 4가 되니까 2,4에서 x, 3x-2, 4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3x-2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3x-6이니까 묶을게요. 3의 x-2가 됩니다. 자, 똑같이 약분을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3이 나와서 똑같은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 y는 2x제곱 마이너스 x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2에 2 플러스 델타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델타 x에다가 마이너스 x에다 2를 쓰셔 넣으면은 6이 되겠죠? 자, 전개해 봅시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상상은 8에다 2 빼고 6을 빼니까 0이 되겠고요. x제곱은요 2 델타 x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델타 x는 8 델타 x에다가 델타 x가 되니까 7 델타 x가 되겠어요. 얘는 델타 x로 약분을 시켜버리면 뭐가 됩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2 델타 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뭐가 된다? 7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도 풀 텐데 칸이 좁아서 다 지우고 풀겠습니다. 답이 7이 나왔다는 것만 잘 기억하고 풀어봅시다. 자, 두 번째 방법은
2, 6에서 x, 2x제곱 마이너스 x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요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위에 거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인수분해 했더니 얘는요 x 마이너스 2, 이건 당연하게 있는 거고요. 다가 2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약분이 되겠죠. 짝짝 날라가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 플러스 3이니까 뭐가 된다? 네, 답은 7이 된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첫 번째랑 똑같은 똑같은 결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을 풀어봅시다.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의 절벽에서 다이빙을 한 지 x초 후의 높이를 y미터라 하면은 이것이 성립한다고 한다. 높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말만 길지 뭡니까? 네, 바로 이걸 구하라는 거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마이너스 5에 x가 1이니까 1 플러스 델타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0 마이너스 x가 1일 때 값은 15가 되겠네요. 그냥 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x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상수항은 싹싹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5 델타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0 델타 x가 됩니다. 약분시키면 자, 마이너스 5 델타 x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다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렇게 푸시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곡선 위에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계속 똑같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2에 2 플러스 델타 x의 전체 제곱 빼기 3 마이너스 5 이렇게 쓰겠습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위쪽에 있는 상수항은 당연히 없어지고요. 자, 2 델타 x의 전체 제곱했다 플러스 8 델타 x가 되겠네요. 약분을 시켜봅니다. 시키면은 이렇게 되니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뭐가 남습니까? 8만 남겠죠. 정답은 8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도 신속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파란색으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2에 3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마이너스 9, 9, 9 오케이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델타 x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 델타 x에다 플러스 2 델타 x니까 마이너스 4 델타 x네요. 4 델타 x. 그런 다음에 약분할 거 없애줍시다. 이렇게 하면은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델타 x가 0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5번. 문제 5번은요. 자, 함수 fx의 그림이 다음과 같다. a, b, 0 요 관계가 이럴 때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하여 다음 값의 대소를 비교하시오인데, 자, 평균 변화율이 이거였죠. 평균 변화율. 자, 요거는 뭐예요? 그래프가 요렇게 요거를 자가 있는
자가 있으니까 한번 요 자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가지고 이걸로 잘 안 되네요. 그냥 얘대로 할게요. 자, A점과 B점을 잇는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빨간색의 기울기가 바로 이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F'A라는 거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A점을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접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F'B는 뭐가 됩니까? 바로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눈으로 딱 보이죠? 자, 뭐가 가장 큽니까? 네, 맞아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죠? 가장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F'A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네, 빨간색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 이게 두 번째고 가장 작은 건 바로 뭐예요? 보라색 F'B 이 가장 작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그리고 도함수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끝!